기분 나쁜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한다. 철수해도 되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소식들도요. 주한미군이 철수되는 것은 아닌지 정말 걱정이 되는 안보 소식이 터졌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홍철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예, 거래 기술을 자랑하는 트럼프.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요. 한국이 미국 국방을 이용한다라고 분노를 했다라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습니다. 가이 스노드그레스라고 해가지고 매티스 국방장관의 그 연설 기록 비서관을 하던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책을 내면서 이 내용을 폭로를 했습니다. 매티스 국방장관이 해외에 주둔 미군은 안보를 지키는 이불과 같은 역할이다. 그래서 추우면은 이불을 덮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깥에 있는 외곽에 있는 미국을 지키는 어떤 방어선이다라는 얘기를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그건 손해보는 거래다. 거래를 좋아하니까 이거는 손해보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1년에 600억 달러, 한 70조 정도를 낸다면 괜찮은 거래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는 평택에 있는 사진이거든요. 뒤에 A-10 그 전투기가 지금 보이고요. 지금 이렇게 지상을 공격하는 지상 공격기인데요. 70조. 예, 70조 정도를 낸다면 괜찮은 거래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우리가 국방비로 한 5조, 44조 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사실상 안 하겠다라는 얘기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을 지켜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심한 말도 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이용한다, 이득을 취한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한국은 미 국방에 대해서 남용 혹은 학대를 하는 존재다. 이 메이저라는 것이 주된 어뷰저, 아주 나쁜 사람한테 붙이는 게 어뷰저거든요. 네. 학대하는 사람, 남용하는 사람, 약물 남용 이럴 때 어뷰저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진이 이거 아니에요? 여기 악수하려고. 예, 악수하려고 그러는데 치운 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대한민국만을 놓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좀 어떻게 보면은 어떤 국제사회의 경찰로서의 미국보다는 그냥 미국 중심주의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분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딱 찍어 얘기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등지에 미군을 철수할 수 있는지 물었고요. 그러면서 한국을 딱 찍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무협협정, 바로 FTA죠. 범죄나 마찬가지다. 예. 결국엔 이명박 대통령이 방점을 찍었던 무역협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국익에 도움이 됐다라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것은 여러 해에 걸쳐서 만들어진 하나의 큰 괴물이다. 한미의 무역관계가 괴물이라고 보는 거죠. 당연하죠. 대한민국의 핸드폰부터 시작해서 삼성전자의 핸드폰, 현대자동차의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 수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손해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만은 어쨌든 대한민국이 그동안 잘 왔다라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적폐가 아니라 대한민국 대기업들이 그동안 열심히 뛰었다는 반증도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이 미국을 이용하고 있고 동맹이 돈이 많이 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 혼자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밑에 있는 수많은 국방 안보 관계자들이 그러면 안 된다. 대한민국은 아주 중요한 동맹이고 그렇죠. 동맹을 지켜야 하고 대한민국이 적화됐을 경우에 미국의 국익에도 큰 손해를 끼친다. 이런 얘기를 당연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정권에서 그냥 주한미군 나가주세요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전자권 전환 문제도 조기 전환하겠다라고 나서고 있고요. 또 실제로 미국이 최근에는 연합훈련에 전략자산을 투입 안 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걱정이네. 참.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괌에서 폭격기들이 출격을 하면은 2017년까지는 동해로 들어갔다가 동해에서 그 우리나라 휴전선 155마일을 가로질러서 가거나 혹은 서해에서도 가로질러가지고 우리나라 영공을 가로질러서 동해로 빠져나가거나 이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북한을 바로 직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폭격기들이 움직였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가냐? 한반도를 들어오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동해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최근에 전략폭격기 B-52가 동해로 들어갔다라고 해가지고 김정은이 쫄았다 이런 보도를 저희가 드렸었는데요. 예전 같으면 그것이 동해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상공을 날랐다는 거죠. 그 내용이 뭔가 찾아봤더니 찰스 브라운 미국 태평양 공군 사령관이 한국의 요청에 따라서 미국 폭격기의 한반도 상공비행과 한미연합 공중훈련을 중단하고 있다는 거죠. 한국의 요청입니다. 이게 뭐냐?
북한을 자극해가지고 비핵화가 안 될 수가 있으니, 그리고 미북 회담 안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남북 회담 안 될 수 있으니 제발 자극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니 미국의 폭격기는 한반도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큰일 날 소리라고 걱정이네. 했어요, 지금. 이게 이거 뭐 진짜 이거 뭐 지금 참 입이 딱 다물어지는. 그러니까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오늘 미국 상원에서도 방위비 그렇게 자꾸 한국을 자극하지 마라. 그렇게 돼서 동맹이 깨지면 큰일 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막상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명분이 생긴 거예요. 아니 문재인이 나가달라는데? 지금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훈련하지 말라는데. 네, 한미동맹이 지금 깨지고 있습니다. 이 한미동맹이라는 거, 피를 나눈 한미동맹이라는 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습니까? 처음에는 미국이 안 하겠다고 한 거예요. 1953년에. 그렇죠. 6.25 전쟁 끝나면 미국은 빼겠다고 한 거를 이승만 대통령이 뭐 진짜 그 방공포로 석방하고 이러면서 미국을 갖다가 나름대로 하여튼 작은 나라고 전쟁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나라지만은 전략을 사용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상호 방위 조약이 있는 나라가 몇 군데 없습니다. 영국이 있고 미국이 있고 영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필리핀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인데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전작권 전환하고요. 미국의 전략 자산은 한반도에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야, 한국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 상원에서 얘기하고 국방장관이 얘기하고 아니 니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좋아. 그런데 한국에서 나가달래. 그러니까 이제는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해야 해 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 또 소식이 지금 속보가 나왔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혹시 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전 세계 미군이 딱 2대만 갖고 있습니다. RC-135U 정찰기를 주일 미군 기지에서 투입해갖고 지금 뛰었다고 합니다. 아주 심각한 사안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브라스카주에 있던 RC-135U 정찰기를 지금 일본의 카데나 공군기지죠. 오키나와로 지금 재배치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에어크래프트 스팟이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에 이렇게 미군 관련된 비행기라든지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트위터인데요. 지금 여기서 지금 카데나 기지에서 지금 RC-135U가 도착했다라는 그런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RC-135 시리즈는 32대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RC-135U는 딱 32대 중에 또 2대만 있는 아주 희귀한 그런 정찰기인데요. 이게 굉장히 큰 비행기입니다. 원래 수송기를 개조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크고 이 안에 정말 많은 장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최신의 레이더 같은 거를 탐지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동안 북한이요, 고정된 발사대에서 쏠 때는 지금 이런 비행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탐지 장치가 필요가 없는데 최근에 보면 북한이 이동식 발사 장치에서 미사일을 쏘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예. 이스칸데르 개량형부터 시작해서 다 이동식 차량을 보여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동식 차량보다도 더 지금 무서운 것이 SLBM,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동안은 잠수함에서 발사를 직접 하지 않고 바지선에서 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잠수함에서 쏜다 그러면은 탐지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일반 장비로는. 이 정도 돼야지 가능한 상태인데 지금 미국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임박했구나라는 지금 정보가 많이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난 주말에 저희가 전옥현 차장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나왔던 얘기는 연말에는 꼭 쏜다. 11월 내지 12월에는 꼭 쏜다. 실제로 김영철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장이라도 불과 불이 오갈 수 있다. 불과 불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미사일이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미사일을 자기네들이 쏠 수 있다라 얘기했고요. 김명길도 우리의 핵미사일이 이기는지 미국이 이기는지 두고 보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또 김영철이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연말을 넘기려는 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미북 회담 빨리 해서 북한이 원하는 거 들어주지 않는다면은 자기네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건데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유일한 게 미사일을 쏘는 것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미사일은 그동안 트럼프가 평가절하했던 단거리 미사일이 아니라 이제는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이라던가 SLBM을 조만간 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개월 전부터 계속 경고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김영호 교수님이 경고를 했고 또 전옥현 차장이 또 경고를 했고 김정기 박사가 경고했고 신의 한수에서는 계속적으로 경고해 오고 있던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별로 새로울 것은 없다. 그러나
11월 내지 12월에 미사일은 발사된다. 이건 거의 확실한 얘기다. 그리고 이번 미사일은 소위 말하는 단도미사일 해가지고 400km, 500km짜리가 아니라 10,000km가 날아가는 미국을 겨냥한 미사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또 혹시 이제 잠수함에 쏘는 SLBM. SLBM이 예. 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긴박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